안녕하세요. 고전의 바다에서 꿈을 낚는 아이들 제10강 멋진 사람 되기. 우리는 9강에서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0강에서는 외형이 아름다운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을 멋진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바로 몸과 마음과 그리고 글씨와 판단력을 갖춘 이러한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사람을 멋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런 어떤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신언섭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재 등용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신언섭판은 용모, 말씨, 글씨,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용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형이 아름답다라고 하지만은 그 외형에는 우리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이러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용모를 통해서 얼마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용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씨였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알맹이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말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인품이 드러나고 있어요. 또 설득력이라든가 소통, 그 다음에 진정성과 존중이 그 말씨에는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씨와 목소리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씨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욕설을 쓰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참 인품이 좋아 라고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어떠한 말씨를 쓰느냐, 이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 다음에 글씨입니다. 오늘날은 글씨를 자판으로 치지만은 과거에는 먹을 갈아서 붓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도 수양의 한 면으로 보았습니다. 또 여기에서 글씨는 글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글을 쓰고 표현하느냐, 그리고 감동을 주느냐, 이러한 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글씨는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이라는 것은 일단 통찰력, 세상을 보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실행력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논리정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리고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과 실행력을 갖췄느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았고, 이러한 네 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사람을 인재라고 하였고,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멋진 사람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즉 여기 용모, 말씨, 글씨, 판단력 모두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하나다라고 보았던 것이 바로 신원서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논, 대학에서는요, 성어중 형어외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성실하면, 마음에서 진실되면, 마음에 참되면, 외는 바뀌죠. 밖으로 드러난다. 외면으로 드러난다. 즉, 내 마음은 밖으로 표현이 된다.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외면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성실도가 어떠한지 이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사람의 몸 그리고 행동거지, 이것은 마음이 드러나는 장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원서판은 과거에 당나라 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인재를 등용하는 그러한 어떤 판단 기준이었었는데, 오늘날은 어떠한 사람을 중시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일단 책임감을 갖춘 사람, 그리고 소통 능력이 있거나 긍정적 태도를 갖추거나, 그리고 조직 적응력이 있거나 전문성, 성실성, 도전 정신, 이런 것을 갖추는 그러한 인재를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이것 역시 신원서판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갖추어질 때 그럴 때 인재지, 이 어떤 용모라든가 말씨라든가 글씨라든가 판단력, 이러한 내용이 빠지고 이것만 갖추었다고 해서 기업에서 중시하는 인재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신원서판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원서판은 마음을 바르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율곡 선생님은 이 검신장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살피건대 마음을 바로잡는 것은 안을 다스리는 수단이요, 몸을 검속하는 것은 밖을 다스리는 수단이니 이는 실로 동시의 일이지 오늘은 마음을 바로잡고 내일은 몸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공부가 안팎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장으로 나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손바닥과 손등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면 몸을 검속하는, 몸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신 두 글자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검사할 검자고요. 몸신자는, 이 신자는 몸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신은 자신의 몸을 늘 살피고 다스리다, 몸을 점검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검속하기 위해서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거울을 보면 됩니다. 거울을 보면은 내 몸에 어디에 무엇이 묻었는지, 옷은 바른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도 이 거울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고 하는 제자는 자신을 살피는 3가지 거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3가지로 나 자신을 살핀다. 남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성실했는가? 친구와 사귈 때 믿음을 주었는가? 선생님께 배운 것을 익혔는가? 이렇게 충신습 3가지를 매일매일 자신을 닦는 거울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성실했는가? 충이에요. 충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 아래에 마음심자가 있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 아니면은 마음의 어떤 줄기, 이것을 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지극히 충실할 때 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실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남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할 때에 내일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성실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일처럼 했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되물어 본다라는 거죠. 친구와 사귈 때 믿음을 주었는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럴 때 친구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존재였는가? 이것을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 배운 것을 익혔는가? 자, 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내가 계속 반복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익혀져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배운 것을 늘 내가 나의 어떤 표대로 삼아서 그것을 내가 정말 그 배워서, 몸에 배워서 익혔는가, 행동으로 나왔는가, 이것을 늘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닦고, 그리고 예를 갖추고 사람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신습 세계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와 연결이 되죠. 얘기에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예의가 있기 때문이다. 예의의 시작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얼굴빛을 가지런하게 하며 말씨를 순하게 함에 있다. 몸가짐이 바르고 얼굴빛이 고르며 말씨가 순해진 뒤에야 예의가 갖추어져서 그것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부모와 자식이 친하게 되며 어른과 어린이가 화목하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 바르게 되고 부모와 자식이 친해지고 어른과 어린이가 화목한 뒤에 예의가 확립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장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매우 적다라고 맹자가 얘기했다라고 그랬죠. 그럼 그 매우 적은 바로 이것이 사람다움인데 그 사람다움이 바로 예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몸가짐, 얼굴, 말씨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이것이 바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륜은 약 4,000년 전에 순임금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기본 틀이 잡히고요. 그리고 맹자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륜이 나오는데요. 이 오륜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여기에서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은 어떻죠? DNA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이러한 관계.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그래서 인이 이 부자유친에는 어떻죠? 인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신유의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국가와 국민이에요. 과거에는 계급사회였고 이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인간과 신하 사이 이렇게 군신유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인간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 올바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국민과 국가와 국민 사이에는 의로움, 올바름이 있어야 돼요. 특히 오늘날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근데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국민들은 올바르게 하라고 건의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 특히 이제 탄핵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올바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임금과 신하를 지켜주는 그러한 어떤 가장 큰 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 사이에는 이 올바름 이것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선택을 받기도 하고 선택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올바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부관계입니다. 자,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다른 집안에서 다른 그러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 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구별됨이라고 했는데 그 구별됨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켜야 될 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예가 있을 때 그 부부 관계는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그 가정이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가 없을 때 어떻죠? 그 부부 관계는 깨지고 말고 그것은 또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예로 대하고 존중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부부 유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자,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는 먼저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차례, 질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른들은 내가 어른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무조건 존경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은 먼저 태어난 사람답게 모범이 돼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지가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다. 지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무유신, 이것은 벗과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친구는 신뢰가 있어야 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믿지 못한다면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5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가 사람다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가 있는 그러한 사회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공자는 예가 없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가 없으면 손발을 둘 데가 없고 귀와 눈을 돌릴 데가 없으며 나아가고 물러가며 고개를 숙이고 사양하는데 절도가 없다. 이런 까닭에 예가 없으면 일상생활에서 어른과 어린이가 분별을 잃고 집안에서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다. 예가 없다라는 것은 무례를 얘기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일단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해요. 또 이 사회가 무례하게 되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나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회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른과 어린이, 집안 다 화목하지 못하겠죠. 즉, 사람은 예의가 있으면 편안하고 예의가 없으면 위태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의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학교에서 소학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쓸고 닦는, 그래서 나를 깨끗이 할 때 내 주변도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쇠소, 이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접하고 대우하고 그리고 접대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이러한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고 그리고 예다움, 사람다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는 경건하지 않음이 없지만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몸이라는 것은 어버이에게서 갈라져 나온 가지이니 감히 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버이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어버이를 상하게 하는 것은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 뿌리가 상하면 가지는 따라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군자, 아까 신원서판을 갖춘, 그래서 몸가짐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르게 한 그러한 군자는 우리가 지난 정심에서 얘기했죠. 경을 중심으로 한다. 정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하나에 아주 집중을 해서 올곧게 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함인데, 그 경건함을 통해서 몸가짐을 경건하게 한다. 그렇다면은 부모님을 어떻죠? 존중하고 부모님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아이고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부모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나도 이 뿌리가 상하면 가지도 따라서 죽잖아요. 나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소공이 무왕에게 한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임금은 덕을 조심스럽게 실천했습니다. 덕이 성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니, 군자를 업신여기면 그들이 마음을 다 쏟지 않고 소인을 업신여기면 그들이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자, 소공과 무왕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왕은요,
주나라를 세운 임금이에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최초의 왕조는 하나라였습니다. 하나라는 BC 2070년에 세워졌고요. 그러다가 BC 1600년에 망하고 그때 은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은나라는 BC 1046년에 망해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그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무왕이고요. 소공은 무왕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소공은 무왕에게 임금이 밝은 덕 이것을 실천을 해야만 어떻다? 이 주나라가 보다 더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은나라의 유민들의 마음까지도 다 얻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덕이다. 이 덕이 성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면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떤 사람이든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군자를 업신여기면 여기에서 군자는 그 어떤 지위를 갖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왕조를 위해서 일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주나라는 지금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위태롭겠죠. 소인은 백성들이에요. 그 소인들을 업신여기면 그들이 이 나라에 힘을 쓸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건 군자든 소인이든 다들 덕을 실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덕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외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갖다가 갖춰야 된다. 경건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게 하십시오. 작은 행실에 긍지를 갖지 않으면 끝내는 큰 덕에 누를 끼칩니다. 9길이나 되는 산을 쌓는데 한 삼택의 흙이 모자라서 공이 무너집니다. 자, 늘 부지런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지도자가, 통치자가 부지런하면 아랫사람들도 다 부지런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떻죠? 이 주나라, 지금 막 세워진 이 주나라가 굳건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산을 쌓는데 흙 한 삽이 모자라서 이 산이 무너진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부지런하고 부지런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곡 선생님은 이 검신장을 마무리하면서 선조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살피건대 마음은 몸의 주인이고 몸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주인이 바르면 그릇은 당연히 바르게 됩니다. 다만 저절로 몸이 바르게 되도록 맡겨둔 채 단속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학의 차례에서 몸을 닦는 수신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몸을 단속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얼굴, 얼굴 모습과 보고 듣는 것,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의 몸을 검색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일마다 바른 것을 추구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어찌 제 몸을 부정한 것에 두고서도 안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몸을 닦지 않은 것은 바로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즉, 마음을 바르게 할 때 몸은 바르게 된다. 그러니 임금께서는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몸도 바르게 해서 그러면서 자신의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백성을 덕으로서 품어주는 일,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검신장에서는요,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될지를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신의 행동 중 장점과 단점을 5가지 이상 쓴 후 장점 중 더 강화해야 할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을 쓰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쓴다.
그리고 세 번째, 친한 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5가지 이상 쓰고 친구가 반드시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쓴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죠? 자신의 그 장점, 단점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장점은 더욱더 넓히고 강화하고, 그리고 단점은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모두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